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11월 거래일이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정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났던 11월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11월 초만 하더라도 4,220선을 돌파하면서 5,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AI 거품론이 확산이 되면서 이로 인해 3,800선까지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12월에 우리는 산타 랠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장만 보게 된다면 양시장 디커플링되는 움직임이 특징적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면서 시장이 한 1% 이상 빠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오늘 900선도 돌파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9월장, 10월장까지 보게 된다면 시장을 주도했던 건 단연 대형주들,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시장이 잘 간다고 하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러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다음 달 코스닥이 과연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지수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격차 현황을 보면요, 보다 더 뚜렷한데요. 최근 6개월간 지수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코스피는 49%가량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2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격차를 보게 되더라도 한 7배 정도 코스닥과 코스피가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장까지 해서 6개월 동안 왜 이렇게 지수의 상승에 차이가 났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AI, 반도체, 조선과 방산주가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였는데요. 다 대형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잘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닥의 구조적 한계가 꼽히고 있습니다. 중형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인의 비중이 과도하게 코스피 대기 많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를 좀 이끌었었을 때 상대적으로 빚을 못 받는 그런 게 코스닥이었고요. 세 번째가 시장의 이미지가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단타라던가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 그리고 코스피가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면서 투심이 조금은 위축되는 국면. 지금도 현재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구조와 수급 신뢰가 동시에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현저하게 좀 저조했었고요. 중소형주의 수혜가 심화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요,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라는 게 골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된다면 개인이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 공제를 받을 때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것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 기관의 큰 손이죠. 코스닥의 비중이 현재 3%인데 5%의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 국민성장펀드에 5년간 150조 원 규모가 투자가 되고 AI,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코스닥으로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코스닥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 상장과 퇴출에 대해서도 보다 더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혁신기술 기업의 특례 상장을 좀 완화해서 유입이 조금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150억 미만의 퇴출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돈의 지도를 보게 된다면요, 가장 큰 게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중에 하나가 연기금의 비중이 커지는 거고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150조 원 규모의 돈이 들어오는 것, 거기에다가 증권사의 모험 자본까지도 역시나 함께 들어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행어음을 확대하고 IMMA 계좌에 대한 어음 확대하는 거, 그리고 신규 자금을 20조 원 이상 발행하는 거, 조달 자금의 10% 이상을 벤처나 코스닥으로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들이 거론이 되면서 이제는 대형주로의 수급 쏠림이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돈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오늘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선을 좀 그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대책 내용이나 발표 시기 모두 다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고 자본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검토 중인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스닥, 연기금, 세제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현재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이러한 부분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책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금융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급등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900선을 웃도는 움직임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우리 코스닥을 이끌 때 꼭 필요한 수급 주체가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겠죠. 현재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공식 부인, 정부의 입장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그래, 코스피도 잘 갔고 정부의 기조 자체가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인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지금 이제 눈여겨볼 만할 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그러한 이유와 근거를 한번 또 알아보시죠. 코스닥이 진짜 12월에 반등할 수 있을까요? 코스닥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가는 패턴이라면 대형주가 선행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 구간에 진입했던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트리거를 들 수 있을 듯합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벤처 4대 강국 전략 이런 게 코스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 펀드도 벤처나 코스닥으로의 돈의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증시를 부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을 이끄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하면은 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 코스닥 150 안에 바이오의 비중이 거의 한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도 미국 바이오주들을 좀 봐야 되는 이유, 바이오주들을 좀 챙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 바이오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AI를 좀 넘어서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게 우리 시장의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 그리고 기술 수출 시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바이오주들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그러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단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정책 기대감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건 기대감으로 시장이 더 끌어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대감이 실제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연기금이 실제로 비중을 5%까지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 변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성장펀드를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느냐, 결국에는 정책의 기대감이 실체화가 될 수 있느냐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봐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연기금이 담는 수혜 종목들 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바이오와 AI와 같은 성장 산업들, 정책 수혜 업종과 관련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올해 동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수익률이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12월에 산타 랠리를 고스란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현재 구간 우리 시장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닥의 단독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쉬어가는 반면에 제약바이오주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3% 넘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빨간불로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일중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3,925포인트가 일중 저점이었고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3,93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피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일중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탄력성이 굉장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909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증권가에서는 내년 코스닥에 대해서 전망치를 1,100포인트 좀 제시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이 개인이 물량을 좀 소화해내려고 나서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도 4,9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오늘 코스닥의 상방을 향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들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 확인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가운데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라이릴의 마운자로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원료의 경우에는 SK에서 맡게 되고요. 이 완제품의 경우에는 펩트론이 유력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시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움직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투지 바이오의 경우에는 12%대 급등하고 있고요. 펩트론은 12%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도 8%대 강세, 블루엠텍도 6.9%대 급등하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2.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로봇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전 계열사의 로봇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로봇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부터 이 로봇의 공급을 굉장히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4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68억 원이 넘는 로봇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기대감을 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들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SBB테크 23%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로보티즈 11%, 한라캐스트 10%, 뉴로메카도 10%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로봇주들 흐름 굉장히 강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ABL 바이오 비롯해서 오늘 바이오주가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임상 종료와 임상 데이터 발표 등의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금리 인하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가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달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는 그런 보도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쪽에 코스닥 벤처펀드의 개인 투자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혁신 기술 기업의 특례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코스닥의 상장 유지 기준 및 퇴출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제 혜택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코스닥 시장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큰 두 축인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주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높게 잡혀가고 있다라는 점도 제약바이오 쪽에는 당연히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서 12월 FOMC 전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86%까지 0.25%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또 희망적으로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흐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관련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ABL 바이오가 8%대 강세로 또 장중에 상승 탄력을 넓혀가려는 흐름이고요. TNR 바이오펩 같은 종목들,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도 오늘 꽤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6%, 차바이오트도 6%대 오름세, 헬릭스믹스도 5%대 상승세로 뒤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이렇게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롯해서 오늘 2차 전지주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잘 흘러가는 모습인데 2차 전지주 전반에 여러 가지 훈풍이 또 불어오고 있고요. 글로벌 모멘텀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주가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나온 뉴스이긴 한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텍사스 쪽의 로보택시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전기차 전반에 좀 힘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 1.7%, 리비안도 4%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점이 오늘 우리 증시까지 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전망 역시 함께 맞물리면서 소비 그리고 장비주 중심으로 2차 전지 쪽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또 엔캠이 큰 모멘텀을 더해준 상황이죠.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 제조업체인 CATL 향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7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CATL 쪽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배터리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엔캠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 속에 2차 전지주 또 제대로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덕산테크피아, 엔캠과 같은 코스닥 종목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덕산테크피아는 20% 이상 급등하면서 21,4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엔캠도 7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인텍플러스, 솔브레이, 대진 첨단 소재와 같은 종목들 3에서 8%대 강한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쪽도 점검을 해봤고요.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디어유 비롯해서 엔터주 쪽도 이틀 연속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주가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달 들어서 엔터주의 등락률을 보면은 모두 두 자릿수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만 32%나 급락을 했고 하이브와 JYP엔터, SM도 10% 넘게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고 과도한 하락이었다라는 증권사의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점 구간까지 현재 하락을 했는데 2026년에는 BTS 그리고 빅뱅 등의 큰 가수들이 컴백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봤고요. 교보증권에서도 최근 낙폭이 매우 과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런 조정이 지난 2024년과 유사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현재는 2024년과 K-팝의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따라서 현재 레벨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내년에 K-팝 음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면서 6,318만 장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음원 매출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또 올라갈 것이라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엔터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디어유가 6%대, 키스트가 7%대 강세로 오늘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M과 YG 그리고 JYP엔터까지 주요 엔터사들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SM은 5% 가까운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주요 이슈들의 흐름, 종목들의 이슈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도 하나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3% 이상 띄워주면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또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13%까지 또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펩트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이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쏠렸던 것이 좀 완화되면서 제약바이오랑 로봇 좀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코스닥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한동안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지금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주체가 거의 연기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제 달러 자산을 매각하고 국내 증시에 있는 주식을 사주면 이게 원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 방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을 연 이틀 동안 이제 방어하다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 또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코스닥으로 좀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 방향성, 기관의 어떤 수급이 이 코스닥 내 제약바이오 섹터랑 이제 뭐 성장주 섹터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일라이릴리의 그 GLP-1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이제 생산 기지를 한국으로 지금 허브를 만들겠다 어떤 그런 소식이 나타났는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일라이릴리에서 이제 GLP-1을 비만약 CDMO로 거점을 삼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SK 쪽에서 원료랑 이제 펩타이드를 생산을 해서 요 생산된 걸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완제를 만드는 게 바로 이 펩트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랑 지금 2023년도부터 공동 연구를 하면서 파트너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펩트론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펩트론 신공장이 지금 5성 첨단 의료복합 단지가 이제 연간 최대 1,000만 바이얼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는 실적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다가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에 FOMC가 있잖아요. 네. FOMC에서 금리 인하율이 한 86%까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증시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돌겠죠.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르면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나 이런 그동안 주도했었던 반도체 주식들이 좀 떨어진다면 일라일릴리, 뭐 노보노디스크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럼 주가가 오르면 한국 증시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같이 연달아서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오늘 돌파 시도하다가 막판에 이제 로봇 쪽으로 수급을 좀 뺏겼거든요. 펩트론이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의 그 로봇 투자 확대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수급을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뺏기면서 팩트론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39만 7천 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고 오히려 아예 비쌀 때 40만 원대에 안착하는 걸 보고 그때 좀 진입을 해봐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의 만약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내가 제약주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지금 정배열 구간에 있는 그런 신약 개발 종목들이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정배열이 명확한 종목들을 사시는 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 오늘 수급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보시면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고 있죠. 기관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기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좀 같이 방어를 좀 해주면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고, 지금 정부가 그 증시 부양을 코스닥을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 150조 규모로 국민 성장 펀드를 투입을 하고, 또 이제 증권사 IMA 조달 금액을 최소 10%인 20조 원을 이제 투입을 의무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의 분위기가 코스피랑 다르게 완전히 좀 올라 더 1000수닥 이상의 상승이 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단타 치는 거, 중소형주를 이제 단기 투자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코스닥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시면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크게 치고 올라와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지수 상승 돋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전략이 좋을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천일고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또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해 있습니다. 상한가 행진을 그야말로 이어가고 있는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 전해지면서 연일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천일고속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천일고속. 이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남성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봐야 된다. 해봐야 한다? 예, 해봐야 된다. 네. 그래야 실력이 늘어난다. 왜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말에 그 타봐야 진짜 이 갭상승 시작해서 막 25%대 한 잡아봐야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부분에서 타이밍, 다음 주도 테마가 나왔을 때도 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보면 갭이 떴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테마가 서울 고속 버스 터미널을 이제 재개발 한다라는 소식으로 천일고속이 이제 지분 17%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분 17%가 이게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가치로 따졌을 때 1,600억 정도, 1,700억 정도. 네. 근데 천일고속이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분 가치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약간 모멘텀이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바닥에서 5배, 6배 올라간 종목들은 절대로 한 번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눌렸다가 뭐 고가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도 화끈하게 빠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50% 정도.
눌리면 그때 좀 진입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유통 비율이 14%밖에 안 돼요. 품절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3천억이지만 유통 비율이 14%면은 300억 정도의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투하라. 뭐 이게 밸류가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니고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좀 잘한다. 나는 좀 하수가 아니다. 난 중수 이상은 된다 하신 분들은 눌렸을 때 눌림목 매매로 공략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수급을 좀 보여드리자면 네. 자 오늘 외국인이 안 들어왔죠. 어제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급에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장 섹터 그 매출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중소형주들은 외국인 수급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변동성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눌렸을 때 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정도 조정이 나오면 쌍봉을 그리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눌림목 매매로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일고속 함께 흐름 짚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고수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인데 어떤 종목으로 오늘 좀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로봇 가지고 왔고요. 아침에 이 종목 괜찮네 했던 그 종목이 네. 장중에 VI를 가서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로봇에 지금 로봇주들이 기간 조정이 오래 있었고 가격 조정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 봐도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무벡스 가지고 왔고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 현대차랑 관련된 로봇주는 현대무벡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계를 유통하는 이제 클로버이라든지 그리고 에이지는 이제 관련된 로봇주가 로보스타, 로보로보,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 네. 현대무벡스가 지금 반등이 꽤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21선 돌파하고 있고 61선 돌파하는 캔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음봉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공략하기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모멘텀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쿠팡이 AI에 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필먼트에 지금 3조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로봇을 지금 배치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의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뭐냐? 그 현대무벡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네. 현대차도 현대차의 그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지금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지금 4,000대 가량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대차 관련한 로봇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할라캐스트 그리고 사면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대장주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SP 시스템즈나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도 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주목을 받는 구간이 오면 현대무벡스가 한때 대장이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타 법인에서도 연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또 안전한 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업이 훌륭한 기업이에요. 지금 로봇주들은 대부분이 지금 재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래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을 지금은 기술밖에 없지만 우리는 나중에 돈을 잘 벌 거야 하는 어떤 기대감만으로 지금 시가총액 막 10조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무벡스는 지금 안정적인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재무 건전성으로도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네. 지금 오늘 61선이랑 21선을 돌파하면서 캔들이 하나 이렇게 양봉으로 나와줬죠. 거래대금도 지금 840억 정도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있는 이 4천억 가량의 거래대금 터졌을 때 이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를 이제 좀
한다라고 하면 12,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 관련 투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무벡스 짚어주셨고요. 재무 건전성도 안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짧은 자극이 인간의 집중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집중 스위치는 오프. 한 번의 스크롤로 수백 개 정보가 지나가고 몇 초 안에 시선을 붙잡지 못하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 반응만 남겨진 소비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짧은 자극에 지배되는 이 환경의 속내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단위 자극의 재편성. SNS 릴스, 쇼츠, 틱톡은 모두 몇 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극은 점점 더 짧고 더 강하며 더 즉각적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의 뇌를 깊은 몰입보다는 즉각적 쾌감 중심으로 재훈련시킵니다. 결국 집중력은 약해지고 반응만 자동화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선택 능력의 마비. 짧은 정보에 익숙해질수록 판단력은 점점 흐려집니다. 긴 글이나 긴 영상은 부담스럽고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대신 누군가 정리해준 요약 콘텐츠에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미리 깔아둔 길 위를 걷는 일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생산성의 침식. 잠깐의 휴식처럼 시작한 스크롤은 집중과 시간 감각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작업 중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끊긴 집중은 회복하는 데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짧은 자극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업무 패턴, 학습 구조까지 조용히 흔드는 장치입니다. 짧은 자극은 편리하고 재미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깊이 몰입하는 능력, 오래 생각하는 힘, 그리고 선택을 스스로 통제하는 주도성을 조금씩 잃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호흡을 다시 내 손으로 되찾는 일입니다. 집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되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합니다. 코스피 5천을 향해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 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네. 하고 시간 빨라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갑자기 막 코스닥이 네. 3%가 오르고 있어요. 네, 아주 시원하게 올라주고 네, 있는 근데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죽 쓰고 있고요. 네, 코스피는 어제 우리 또 말로 없는 시간에 자꾸 헤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꾸 축구로 가려고 해서 또 그런 맞고 게 내려오고 아닌가.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또 장대항공 이렇게 세워주는 이제 코스닥이 이제 그 자리를 조금 잠시 대체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예요. 코스닥 부양책을 지금 정부에서도 네네. 준비하고 있다. 뭐 연기금도 투자를 더 늘릴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해서 뭐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나 뭐 AI 육성 정책이나 이제 현재 대통령께서 해왔던 정책 기조와 그냥 계속 맞물려서 간다. 그래서 뭐 그냥 진행 과정에 이제 해당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거에 대비해서 코스닥은 생각보다는 덜 오르지 않았나. 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분들도 아쉬운 이런 측면이 있으실 테니까 개인 투자분들을 또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간단하게 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럴까요? 최근에 제가 코스피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코스닥은 지금 어때요? 코스닥은 코스닥입니다, 이거. 예, 코스닥. 예, 코스닥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갇혀 있다면서 코스닥도 갇혀 있네요. 네. 네, 그런데 변동성이 조금 더 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는 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 구간에서 네. 들어갔을 때 코스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이런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많은데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더 커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나스닥처럼 더욱더 육중한 몸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1000포인트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런데 네. 10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코스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뭐 거의 다다르는 것 같아요. 이제 900포인트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한 번만 이제 마디가 하나만 올라가면 1000포인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000포인트 안착되는 이런 움직임만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올해까지 코스닥이 좀 덜 움직였어라고 실망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때문에 얘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모래주머니 차고 이만큼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선전했어요. 예, 여러분들 등산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모래주머니 차고 가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냥도 힘든데 그쵸. 우리가 스틱을 들고 가도 힘든데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었는데 이 모래주머니가 이제 내년 되면은 날개를 달고 같이 더욱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신호탄이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정책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잠깐 뭐 연말까지 됐든 뭐 연초까지 됐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산도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약수터에서 잠깐 쉬었다 가지 않습니까? 어른들 이제 등도 좀 치시고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터 정도 와 있고 정상까지 가려면 더 멀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내년까지 이 상승장 랠리 꾸준히 나올 거니까 그냥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정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뭐 1000스탁 플랜을 뭐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뭐 사실 1000스탁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아이, 그럼요. 2000스탁 이런 정도는 가야 저희가 또 만족을 할 것 같으니까 네. 내년에 또 코스닥이 좋은 장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주셨으니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5000 또 코스닥 2000 네. 목표치를 저희가 세우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이 시장을 또 끌어올려 줄 수 있을 만한 홈런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 볼까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놀고 먹자 섹터 네, 그쵸. 또 우리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이니까요. 네, 미국은 또 추석감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좀 건강을 좀 챙기면서 가보자 해서 그럴까요? 웰빙 건기식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건강기능식품. 네, 건강기능식품. 요즘에 뭐 비타민이 됐건 프로바이오틱스가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홍삼이 됐건 그쵸. 안 드시는 분은 아마 찾기 어려울 정도의 그럼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인구 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고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건기식에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설 추석 이때 되면은 선물 들어오는 것만 해도 저도 선물로 이런 거 많이 받습니다. 예.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이제 뭐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지까지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상이라도 좀 제가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피부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이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본다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제도나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을 해주고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건기식 쪽이나 우리나라는 항상 뭐만 하려고 하면 제도에 막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거나 혹은 개선점이 있을 때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모습 보인다라고 하면은 해당 업종에는 너무나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뭐 대형마트나 아니면은 뭐 언젠가 다이소 같은 데도 이제 건기식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는 많지만 그만큼 건기식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있고 관심이 많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 인구 고령화에 딱 맞는 섹터, 이런 섹터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주도 섹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반바지봇, 조방원이 그리고 K컬처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이런 섹터도 한번 보고 싶다 할 때 투자 아이디어를 전환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4번 타자 업종은 우리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 건기식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네. 먹고 오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안타 종목부터 하나씩 볼까요?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대형주 중에 건기식 관련 종목 뭘 보면 될까요? 뭐 대형주는 찾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든든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KTNG입니다. 아, KTNG. 예. 아주 든든하죠. 예. 예, 일단 말만 들어도 든든한 정관장 홍삼. 이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쵸, 이런 건기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물 대신도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 보면은 되게 뭐 선물 많이 받으셔갖고 박스로 보통 2-3개 이상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홍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녹용 계열도 있고 굉장히 뭐 많은 분야로 점점 이제 확대해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홍삼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담배인상공사 이쪽 KTNG 쪽에서 나오는 이 정관장 이 브랜드의 가치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담배인상공사 지분 100% 갖고 있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즘에 좀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부에서도 자꾸 뭐 주주환원 정책 얘기하고 하니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NG는 과거에 뭐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주가도 좀 더 부양해야 되고 주주환원도 해야 되고 자사주도 소각해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삼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일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삼법 개정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연말이잖아요. 배당도 5% 이상은 주는 그렇죠.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배당주로도 배당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배당을 잘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담배 그리고 뭐 이런 홍삼 이런 쪽은 너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대형주 중에 든든하게 KTNG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홍삼 뭐 많이 드시죠? 집에 홍삼료 한 박스 정도는 다 있으실 것 같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제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진 공기업이니까 또 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2루타 종목으로 건기식 뭘 볼까요? 네, 제가 시즌 1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던 콜마 B&H. 콜마 B&H요? 네, 이쪽이 행동주의 펀드랑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지배구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경영권 좀, 분쟁이 좀 있었죠. 이슈가 여기는. 있었죠. 네. 모회사 부분에도 네. 있었고 이 홀마 B&H 자체에서도 있었고 해서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 보시면은 뭐 상한가를 들어간다고 혹은 윗골을 길게 달고 내려온다거나 네. 하는 약간은 어지러운 패턴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쏠쏠하게 재미를 챙길 수 있지 그렇네요.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담아놨다가 한번 튀어 오를 때 오래 들고 가기보다는 움직이는 날 그냥 적당히 분할로 매도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보통 움직일 때 20% 이상은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종목이 네. 단기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들고 갈 만하다. 그리고 연말 대비해가지고 갈 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업 내용 좋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산자부에서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됐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뭐 센트룸이나 뭐 해모임 모르시는 분 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해모임 선물 주고받는 분들을 참 많이 봤는데 예, 지금 글로벌로 확장돼가지고 굉장히 크게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필두로 해가지고 세종 공장까지도 이제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풀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콜마 B&H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회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배 구조나 이런 부분이 뭐 해결이 되면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뭐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받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2루타 종목은 콜마 B&H로 주셨습니다. 변동성이 뭔가 이슈가 있을 때 확 튀고 네. 또 떨어지기도 빨리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타이밍을 잘 잡으면 저희가 수익을 단기적으로 좀 얻을 수 있을 종목으로 콜마 B&H 봤고요. 자, 3루타 바로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빠르고 또 멀리 높게 갈 수 있을 종목은 뭘 볼까요? 저는 3루타 종목으로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네, 바이오. 봐야 되지 않을까 오. 싶습니다. 자, 우리가 뭐 락토핏이라고 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쪽에 거의 뭐 신화에 가까운 네. 전 국민이 뭐 한 포씩은 다 드셔보지 않았을까 싶은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KTNG에 이제 정관장이 있다라고 하면 종근당 바이오에는 그 홍삼에 대응할 만한 이 락토핏이 있다. 그리고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좀 뭐가 다른 건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음식료 할 때 뭐 메로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맛이 네. 나와서 저 다 모르겠습니다. 먹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락토핏도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그 좀 최근에 좀 어려웠던 거는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실적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올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말씀드렸죠. 올해 흑자 전환 될 거라고.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트렌드와 상관없이 딱 두 가지라는 영원한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M&A 테마, 두 번째는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사실이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좀 보면은 아 그동안 잠깐 어려웠지만 이제 다시 회복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툴리눔 톡신 쪽까지도 이제 중국에서 임상 3상 투여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결과만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확장. 톡신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문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잘 끝나가지고 뭐 허가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성장 동력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된 김에 한 번 더 멀리 날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호타준족 기업으로 종문당 바이오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타준족 종근당 바이오를 골라주셨어요. 락토핏 프로바이오틱스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네. 보톡스도 이제 중국 쪽에서 새롭게 임상 받으면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지 실적 개선세도 내년에 계속 이어질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루타 종목까지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또 알려드린 그 전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자, 오늘은 뭐 어제까지는 뭐 D&D 파마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잘 갔는데 오늘은 또 로봇주가 같이 튀어오르니까 네. 이쪽에 좀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네, 정책 관련해가지고 로봇이나 뭐 이런 좀 그동안 조금 소외돼 있던 뭐 종목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오늘 뭐 뷰노나 이런 종목들도 10% 네, 이상씩 맞아요. 다 튀어오르고 많은 종목들이 지금 저 밑에서 10%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네. 맹추격하고 있는데 약속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예, 6위부터 10위까지 공개하면서 이 밑에서 그동안 평화로운 오리가 호수 밑에서 물장구 치던 그 모습 네, 이렇게. 어떻게 물장구를 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재미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가 네. 잘 가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은 네. 저희가 다음 주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지 건강기능식품 종목 중에 말로 없는 종목을 공개해 드릴까요? 네, 시즌1과는 순위가 이 안타 뭐 말로 네네. 없는 종목 다 조금 바뀌었는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아직 안 나온 종목이 하나가 있죠. 바로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 네. 네. 제가 3루타에 선정해드리고 나서 이미 100%가 넘게 그렇죠. 올라왔어요. 시즌1 때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즌1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쉬는 구간만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예쁘게 잘 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 미국 건기식 업체 GNC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과거부터 이제 알아볼 때 우리나라 건기식 시장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알아봤더니 GNC 제품을 이제 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시아 시장의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역량이 굉장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음식료나 식품 같은 데 보면은 뭐 뒤에 보면은 주의사항 같은 거 있죠. 이 네. 뭐 식품은 뭐 건새우, 뭐 새우랑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알레르기 맞아요. 주의하세요. 이런 우유 거. 뭐 이런 거. 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류돼 있는 게 지금 거의 한 40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사람들이 좀 이런 의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같은 것을 계속 혼합하지 않고 한 라인에서 하지 않고 좀 구분이 잘 돼 있는 이런 라인의 공정이 이제 아주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의 최고의 업체들이 이 생산을 맡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뭐 40여 개국 이제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더욱더 뻗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업보다는 사실 뭐 GNC라는 이름이 다 모든 걸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수출이 뭐 30%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아마 돌파할 것 같아요. 이제는 수출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기식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기식에도 K컬처가 나오게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휴식 구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차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실적으로 그대로 찍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0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조금 올라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올라오든 말든 16,000원 아래 있으면 그냥 싼 구간이구나, 저렴하구나 생각하시면서 음봉이 만약에 이제 월요일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은 13,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는 있는데 아마 안 내려갈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쉬었고 저는 이제 기간 조정까지 다 기다렸었는데 16,000원 아래로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장 영향력 때문에 더욱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관심을 받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올라가면은 이제 19,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고점만큼도 안 됩니다. 전고점이라고 하면 22,000원 구간인데 네. 19,000원 구간이면은 어렵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22,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는 좀 힘을 좀 모으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내년에 실적 지키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22,000원을 이제 말로 없는 가격으로 측정하시고 만약 이 구간 도달했을 때 돌파할지 아니면 좀 쉬었다 갈지는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AS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투자 아이디어 건기식의 노바렉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노바렉스. 저희가 시즌 1 때도 한번 소개는 해드렸는데 그 네. 뒤로 상승을 많이 했다가 네. 쉬고 있습니다. 뭐 가격도 쉬고 있고 기간적으로도 충분히 쉬고 있어서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GNC가 뒷배에 있고 뭐 가격이나 뭐 실적 자체도 지금 뭐 탄탄하니까 네. 한번 노바렉스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또 종목들 말로 없는 종목까지 봤는데요. 이제 또 파트너님 오늘 한 주의 마지막 11월에 마무리 해주시러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또. 네, 뭐 코스닥, 코스피 지금 또 희비가 엇갈리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제가 또 오늘 정리해드리고 뭐 12월에 대한 전망도 봐야 되니까 오늘 마무리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TV 유튜브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으니까 네. 터치하고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저와 함께 오늘장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의 마무리를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코스피는 흐림, 코스닥은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동안 코스닥은 힘을 그만큼 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 달에 코스닥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환대가 논의된 만큼 기대감도 커지며 오늘은 코스닥이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
있는데요. 더 심층적인 시장 분위기 얘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날씨 보시면 로봇이랑 비만 그리고 리튬, 2차 전지 같이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로봇부터 관련된 얘기 살펴보면요. 시장에서는 국내 로봇 산업의 개화가 임박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피지컬 AI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LG전자는 관련 조직을 신설해서 가정용 로봇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TF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분야 협력이 계획이 되자 관련해서 오늘 로봇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오랜만에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주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 발의 소식 속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내용, 또 그 적용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관세 인하가 실제로 적용됐을 경우에 그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미 수출 획보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만 관련주 오늘 쾌청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일라일릴리가 마운자로에 대한 생산 거점을 한국에 만들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K가 원료 의약품을 그리고 완제품은 별도 파트너사가 담당하는 이런 CDMO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완제품 파트너사가 펩트론이 될 것이라는 오늘 소식이 들려오면서 펩트론이 시장의 주목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차 전지주와 리튬주는 계속해서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리튬주 관련해서는 최근 이번 한 달 동안 리튬 값이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더 30% 이상 값이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자 국내 리튬주들이 들썩이고 있고요. 2차 전지주 마찬가지로 어제 통과된 K스틸법의 이 호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엔터주도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가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4사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평가하자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오늘 SK, 오늘 증권가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의 최대 수혜주가 SK가 될 것이라며 목표가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주가도 맑음 보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이 전망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50% 이상 상향 조정한 건데 이 외국인이 먼저 이 치료제 TGC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 상업화 성공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계속 보시면 대한조선도 오늘 증권가에서는 수익성 1등 조선사가 대한조선이다. 이러면서 목표가 92,000원 커버리지 제시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펩트론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마운자로 파트너사 후보로 언급이 되면서 맑음 보이고 있고 또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의 부품 출하량이 내년에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2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법조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기업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컴퍼니, 즉 한행코 간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이 홍원식 전 회장이 한행코에 무려 6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핵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한행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홍 전 회장이
한행코에 660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선고를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한행코가 청구한 금액인 940억 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3년 전 홍 전 회장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이른바 M&A 노쇼에 대한 최종적인 금전적 책임이 일단 1심에서 확인된 셈입니다. 네. M&A 계약 지연으로 이렇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은 사실 3년 동안 기업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재판부가 무려 660억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을 했던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듯합니다. 어떠한 근거를 들었을까요? 네, 재판부는 일단 이번에 660억 원이라는 네.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적극적 손해, 네. 그리고 소극적 손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적극적 손해를 보면 이것은 기업 가치 하락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 전 회장이 뭐 고문 위촉이나 임원 예우 같은 여러 거래 조건을 놓고 조금 줄다리기를 하면서 주식 양도를 거부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M&A가 32개월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고 이 남양유업의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기업 가치가 감소했다라는 것이 바로 한행코의 주장인데 이 한행코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히 이 기간 남양유업의 현금성 자산이 700억 원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 공백과 과도한 광고비, 판촉비 집행으로 실질적인 적자가 누적된 점, 이런 점들이 바로 적극적인 손해로 일단 인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 손해인데 이것은 기회비용 손실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이행이 만약에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한행코가 그 매매 대금인 3,100억 원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운용해서 또 이익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M&A가 자꾸 지연되면서 묶여 있으니까 그 기회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바로 이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 상사 법정 이율인 연 6%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고요. 바로 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두 가지 손해를 합산해 봤을 때 660억 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뭐 기업 가치 하락뿐만이 아니라 매매 대금에 대한 기회 비용까지도 지금 법원에서는 손해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판결이 홍 전 회장 일가의 사적인 이유로 계약을 번복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이라는 게 좀 의미가 더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판결이 기업의 대형 M&A 계약 파기 분쟁과 또 이러한 사태가 유사 사태가 났었을 때 어떻게 좀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일단 이번 판결은 네. 기업들의 그런 M&A 계약에서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감수해야 할 법적 책임의 수준을 좀 어느 정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이 바로 이번 판결에서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조금 모호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이 오너 리스크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분을 명확히 적극적 손해로 인정을 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M&A에서 계약 파기의 귀책 사유가 불성실한 그 경영권자의 행위에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배상 책임은 단순히 계약금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악화분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이 계약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 될 수 있고요. 무책임한 계약 파기를 어렵게 만드는 또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홍 전 회장 측은 당연히 이제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또 한행코 입장에서도 아까 한행코가 청구한 금액이 940억 원인데 여기에 70%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행코 입장에서도 그 66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 최종 결론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민사 판결이 여기서 660억 원이라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홍 전 회장의 그 형사 재판, 배임이나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홍 전 회장은 지금 이 현재 말씀드린 민사 소송과 네. 별개로 또 횡령, 또 배임 혐의의 형사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검찰은 뭐 친인척 회사를 거래에 끼워 넣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홍 전 회장을 기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민사 소송은 계약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이지만 여기서 오너리스크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이 인정된 만큼 형사 재판에서도 홍 전 회장의 그 회사에 대한 손해 귀속 및 책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현재 1심과 관련된 민사소송과 관련된 이야기고 형사재판까지도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일반 국민분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이 되는 민생경제 범죄에 관련된 수사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했다라는 이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해서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개요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 26일에 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 총 1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그리고 삼양사의 전 대표이사 등 대표급 임원 2명이 구속 기소됐고요.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소속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이런 양벌 규정에 따라서 두 회사 법인 역시도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태인데요.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이들의 담합 규모가 한 3조 2,7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찰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담합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걸까요? 네, 담합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정도로 지금 검찰 측은 보고 있는데요.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들 업체가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 그리고 변동 폭, 그리고 인상 시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두 합의해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번 담합으로 인해서 설탕 가격은 담합 전과 비교해 최고 66.7%까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66.7%. 정말 이 수치로 보게 된다면 가격 인상폭이 어마어마한데요. 담합 행위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부당 행위에 대한 이익을 취했고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어떻게 전가를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핵심은 이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적용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네. 적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이 있는데 그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 원재료의 가격의 상승을 제품 가격, 이 설탕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 제품 가격인 설탕 가격 인하를 뭐 좀 적게 하거나 혹은 늦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검찰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2023년 10월부터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 설탕 가격 자체는 인하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소폭 인하에 그쳤고요. 예를 들면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을 1kg당 720원에서 1,200원까지 아주 빠르게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신속하게 올린 반면에 이후에 원당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다시 그럼 700원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1,120원 선으로 소폭 인하하는 데 그쳤다. 그래서 담합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설탕 가격이 55.6%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설명이고요. 이 검찰 조사 결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이 거의 60%에 육박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 14% 정도였고요. 그리고 식료품 물가 상승률을 보면 23%였으니까 이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식료품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설탕 가격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말은 지금 우리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 업체들의 담합이 담합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증거라고 검찰 측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빵이나 과자나 음료 같은 그런 우리가 즐겨 먹는 가공식품의 아주 필수적인 기초 생필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탕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원가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또 많은 소비자 제품들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민생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시장 교란의 심각성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재단업계 담합이 뭐 하루 이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검찰이 대표급 임원까지도 뭐 구속, 기소하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듯한데요. 이번 기소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네, 이 사건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어제 오늘 일의 일이 아닌데 네. 과거에 이제 약간 이런 것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검찰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새기고 조금 반복적인 범죄를 이제는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조금 더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에서 이제 재당 3사 그러니까 CJ제일제당, 삼양사 그리고 대한제당 이렇게 제당 3사가 이제 국내 설탕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제당 3사의 담합이 사실은 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무려 한 60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1963년에 이 3분 폭리 사건, 이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이 3분이라는 것은 시멘트, 밀가루, 설탕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가루들 이것이 이제 폭리를 일으킨 그런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실 지금의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지는 어떤 시초가 됐던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이런 담합에 대한 역사가 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임원만 지금 이렇게 기소가 되고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담합에 나선 혐의는 받았는데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리니언시 제도, 그러니까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대한제당은 현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2007년에도 5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처벌이 법인에 대한 과징금에 그쳤기 때문에 결국은 담합을 실행했던 그런 개인, 임직원에 대한 책임은 약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담합으로 인해서 뭐 경제적으로 얼마의 과징금을 받더라도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기업으로서는 항상 그 담합이라는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검찰에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이렇게 대표급 임원을 구속하면서까지 드러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강제 수사 착수 2달 만에 실무자는 물론이고 고위급 임원, 대표급 임원까지 담합에 가담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신병을 확보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조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니까 검찰에서는 고발 요청권을 또 행사하기도 하면서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또 이번 기소를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를 교란시킨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초 생필품 관련한 담합 범죄는 단순히 과징금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담합을 주도한 개인, 특히
경영진에게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향후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좀 가늠하게 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조원 기자와 함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에 대한 이야기, 1심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삼조원 설탕 담합이라고 일컬어지는 CJ 제일제당 그리고 삼양사 임원의 11명 기소 사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설탕 가격의 인상 담합이 나비 효과처럼 국민 밥상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후속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대폭 낮춘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해외 모든 금융사가 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외 중소형 증권사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핵심 조치이며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동시에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시가총액 상장 폐지 요건이 현행 40억 원에서 내년 150억 원으로 상향되며 2029년까지 5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매출 요건 역시 강화된다.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금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에 두 분 모셨고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헤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던 11월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꼼꼼하게 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특징은 어떤 부분 좀 잡아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를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장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코스닥 쪽에 수급 쏠림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7년 만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투심이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혁신 기업의 특례 상장 기준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충족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혁신 벤처 기업들을 위해서 조성됐던 이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도 소득 공제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내비쳤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나 코스닥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소외됐던 코스닥을 좀 더 이제 베팅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코스닥 투자 비중이 한 3%대였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5%대까지 올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베팅 자금이면서 가장 안정적인 베팅 자금인 연기금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을 더 견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수급적인 요건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코스닥 상장사가 다수인 이 중소, 중견 이런 벤처 기업들 쪽으로 투자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MA라든지 발행경험 사업자들이 최근에 좀 추가가 됐죠. 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입했던 조달 자금의 최소 10%를 모험 자본에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코스닥 시장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동안 코스닥만 좀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조금은 기대감을 좀 높이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올랐던 코스피를 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코스닥 쪽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그룹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정에 사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실 이번 주에 로봇주가 조금 반짝였는데 오늘 이게 다시 한번 더 트리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로봇주 대표 종목들은 대다수 시장 대비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사실 전에 이제 사면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 한 2건 정도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대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급등이 났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즉 액추에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SPG라든지 아니면은 로보티즈라든지 하이젠 R&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기업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팔고서 이제 좀 기다려서 눌림목을 공략하려고 했던 분들도 꽤 많으셨을 텐데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는 M&A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기술 이전이 가장 많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이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학회들이 좀 연이어서 열립니다. 그래서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나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 위험이 있는 종목들만 아니라면 조금 중간권 또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제약바이오, 로봇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이 오늘 시장 크게 이끌었고 코스닥 이제 세제 혜택 그리고 정책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달에 또 정확하게 방안을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떤 정책이 담길지 함께 눈여겨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까지 전반적으로 좋았고 그야말로 코스닥의 날이었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코스피에 있는 반도체 탑2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일단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였고요. 오늘 지수도 극단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은 오늘 급등하는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이제 코스닥에는 오늘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코스피는 매도로 대응하면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좀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이제 코스닥 활성 정책에 대한 단독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네.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다음 달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을 내놓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사였는데 사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일단은 연기금 매수에 대한 기대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연기금에서 일단 비중을 이제 3% 내외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기금의 매수폭을 5% 이상으로 좀 늘려주게 된다면 일단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연기금 수급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수급적인 개선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이 일단 1등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시초상해주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일부분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일부가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연말로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반영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12월 달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하게 좀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 일단 외국인 통합 계좌에 대한 전면 개방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MSCI 선진 지수로의 편입 가능성을 한 단계 좀 높여주는 뉴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스피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10월 달, 11월 달 기술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구간을 좀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패시브 자금 포함해서 MSCI 선진 지수에 만약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일단 100조 원 정도의 일단 수급적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MSCI 선진 지수 가능성,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네. 사실은 내년에는 오히려 코스피가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코스피가 10월 달 랠리를 펼쳤고 11월 달도 좋은 흐름이 이어가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내년을 대비한 수급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이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도체 말씀 잠깐 드리면 일단 이번 주에 나왔던 주 초반에 나왔던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제미나이 3의 약진으로 인해서 일단 AI 플랫폼들 간의 경쟁이 좀 치열화된다. 그리고 TPU와 GPU, 그러니까 구글의 TPU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TPU와 GPU의 경쟁이 심화된다. 하지만 이 두 상황에서도 역시 한국의 레거시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양사의 수혜를 다 누릴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올려갈 수 있는 유일한 섹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내년을 위해서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 sek터 이제 12월 달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에스티팜이라는 종목들이 오늘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는데 이 종목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이 동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아이오니스의 올레자리센이라는 약물에 대한 내년 상업화 물량에 대한 수주가 연말이 되기 전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당분간은 높여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 쪽으로 연기금 자금 유입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속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분석입니다. 코스피도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모멘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또 관심 가져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12월에 펼쳐지게 될 텐데 이제 12월의 흐름을 좀 전망해 주시는 그런 코멘트도 있었으니까요.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시호가 분위기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코스피 지수 현재 1.4%, 1.5% 가까이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 현재 1.6% 내린 3,922.68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수준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상승폭 계속 넓혀주려는 움직임이었고요. 결국 3.7% 전일 대비 급등하면서 912.6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7%대 약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물량 좀 덜어내는 모습 1조 7천억 원의 순 매도세가 좀 집계가 됐고요. 기관이 3천억 원 매수 우위 보였지만 개인이 1조 4천억 원의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세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1월 28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월 정규장이 끝이 나게 된 것인데요. 이번 한 달 11월 초반 하더라도 시장이 고점을 높여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만 중반과 후반으로 갈수록 그 기대감이 점점 더 옅어지면서 변동성으로 인해 대응하기 쉽지 않았던 달이었기도 합니다.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어려웠던 장세였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반면에 거기서 나온 이제 수급들이 코스닥으로 이어지면서 코스닥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었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금 빨간 색깔로 색칠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한 종목들인데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보틱스가 지속적인 반도체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이와 함께 삼성전기 최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1.5%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까지 조방원 관련된 섹터들도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려 6.8% 급락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재개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지주사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지수 대비 선방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이버가 2.9%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경쟁 심화로 인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오늘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던 섹터를 보게 되면 소비자 내구재 부분 현대차와 기아가 보합권, LG전자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색깔만 보더라도 유가증권 시장과 완전히 대비됐던 장세인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알테오젠이 2.3% 강세, 펩트론이 10%, 일라이릴리와 관련된 몸에서 안으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좋았고요. ABL 바이오가 7%가량 상승, 리가켄 바이오도 6%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미용과 관련된 기업, K뷰티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봇 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SPG가 26%, 하이젠 R&M이 6%,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13% 급등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져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의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로봇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요. 반도체 대형주들은 약했지만 소부장 기업들은 그래도 선방해주려는 모습, 엔캠이 16%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CATL과의 계약이 이제 임박했다.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시세가 강력했습니다. 엔터주들도 저평가에 대한 분석 속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늘 코스닥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변화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1.5%대 약세 그리면서 3,926.59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3.7% 급등한 912.67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0.6%대 약세 흐름 감지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장 막판에 가면서 3,921포인트까지 저점을 좀 낮추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렀고요. 오후장 막판에 갈수록 상승 탄력을 더 더해주려는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에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좀 크게 덜어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물량 더 출회하면서 2조 원대 매도 우위로 결국 마감 지었고요. 반면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로 대응하며 4천억 원대 순매수세, 개인도 1조 5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요. 하지만 개인이 물량 많이 좀 덜어냈습니다. 1조 원 넘게 물량 덜어내면서 순매도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항상 탑5에 이름 올렸었는데 오늘은 좀 사라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 대신에 SK스퀘어의 자리도 눈에 띄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또 방위사업청에 수주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는데 주가는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삼양식품이 이번 주 외국인이 주목하는 모습이었고요.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세 가져갔습니다. KB금융과 현대건설도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모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G2G바이오, 에이빌바이오, 클래시스, LNC바이오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됐고요. 이 안에서 뉴로핏 종가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기업이죠. 뉴로핏 오늘 장중에 24,850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고요. 고점 구간에서 마감 지으면서 15%대 탄력 보여줬습니다. 의료 AI 관련 솔루션, 뇌질환 관련 솔루션을 삼성 서울병원에 처음으로 이제 납품할 수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향후에 레퍼런스를 확대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분석 받아갔습니다. 뉴로핏 24,400원의 종가를 형성해 놨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기관 매수 종목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SK의 경우에도 오늘 흐름 돋보였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들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이빌바이오와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기관의 순매수세 가져갔고요. 로보티즈의 경우에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I 내러티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반도체단을 넘어서 피지컬 AI까지 관심 확대되는 모습 속에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현대엘리베이터 마감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배당금 대규모 지급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또 강하게 탄력받는 모습이었고요. 87,5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1월 들어서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 행진 이어간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결국 6.9% 전일 대비 오르면서 86,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특징주들도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디커플링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장중 내내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종가 역시나 확연히 다른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1.5%가량 빠진 반면에 코스닥은 3.7% 막판에 더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6% 이상 빠졌는데요. 결국에는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온도 차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건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지었던 대표적인 수급 주체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강력한 매도를 시연했지만 코스닥에서는 5천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가 됐고요. 여기다가 기관도 6천억 원가량의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오늘 양 시장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일라이 릴리가 마운자로를 한국의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보도가 더해지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었는데요. SK가 CDMO를 맡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펩트론이 완제품에 대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파트너사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K뷰티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특히나 국내 성장, 인바운드 부분의 성장이 두 자릿대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뷰티, 미용 관련된 기업들까지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오전장부터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의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로봇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력이 앞으로 더 확대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로봇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12월 달까지도 이러한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1월 장은 정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12월 장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12월 장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이렇게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정규장 문을 닫았습니다. 11월 거래가 녹록지만은 않았는데 12월에는 우리가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일지 어떤 시장이 좀 펼쳐질지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는 12월의 첫 주인데 다음 주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음 주에 주목할 일정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일정은 아니지만 로봇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전일이 이제 빅테크들과 이제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사면이 상한가를 간 이후에 사면이 오늘은 오히려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같은 동종업계 내에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완제품 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당연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면과 비슷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SPG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로보티즈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이젠 아날림도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뭐 키 맞추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액추에이터와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실제로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 아직은 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이 좀 가시화된 종목들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이제 11월 28일 날 같은 경우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이고요. 그리고 11월 1일이 이제 사이버 먼데이죠. 그래서 쇼핑 시즌이 이번 주말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연말 쇼핑 시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스킨 부스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중에 약간 조금은 지금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화장품 쪽에서는 잉그로드 랩이 이제 조정 후에 이제 저점 만들고 반등 초입 구간이어서 잉그로드 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가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긴 조정이 있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니까 클래시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킨 부스터 쪽에서는 바이오 비주가 이제 최근에 역시나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비주 같은 저평가 종목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12월 5일과 6일 날 뇌전증학회와 미국 혈액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지만 SK 바이오팜과 ABL 바이오가 일단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둘 종목 추가적인 성장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는 로봇주 관련해서 관심 가져가 보자. 그리고 다음 주 일정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챙겨주셨습니다.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12월의 초에 좀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가 30% 이상 벌어진 적이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최대폭으로 벌어진 상황이었고 그 간극을 좀 줄이고자 하는 수급적인 움직임이 12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상장사 중에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현재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진 괴리가 나타난 이후에 그 다음에 1, 2월은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2월도 사실은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부분도 있겠지만 수급적으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상대적으로 10월, 11월 달에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상방은 좀 제한된 흐름이 12월에는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이 좋고 내년도에 이제 분기별로 성장하는 그림은 나오겠지만 네. 일단 또 한 번의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업원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외국인들이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이제 주주 환원을 요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내년 주총 전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강했지만 로봇 섹터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로봇 구동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이 일단 이제 모터 부분에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가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고성모터 쪽에서 쭉 잘했던 회사이고요.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 그러니까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로봇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LG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의 품으로 가면서 이런 스토리가 가능해졌는데 로보티즈도 LG그룹으로 가는 그런 스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속모터에서 강한 것은 하이젠 RLM이라는 회사가 강하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주도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의 관심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은 상황에서 로봇 섹터도 그 뒤로 따라가서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관심 섹터가 겹쳐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은 다음 주 초반에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요. 로보티즈입니다. 네. 네, 일단은 이 로보티즈는 아시다시피 이제 LG가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LG와의 협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는 국내 강자 중에 강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이제 매출이 거의 80% 이상 나올 정도로 국내에서만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회사의 기술력과 이런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액추에이터 출하량이 2014년도에 한 2만여 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14만 개 이상이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2만 개 이상이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액추에이터 매출이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의 레벨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제품, 로봇 완제품까지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죠. 개미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가 되는 게 작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AI 워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LG와 그다음에 오픈AI에도 협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현재 상용화를 위해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통한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로봇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수익 회수 기간에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올해 드디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일단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랐던 종목인데 그래도 아직 정고점까지는 룸이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8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9만 원으로 원래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20만 원으로 한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르는 동안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살펴봤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힌트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제 후공정 쪽으로 외주로 이제 돌리는 상황이 내년에도 가속화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에이펙트가 일단은 이제 후공정단에서 일단은 패키징 사업을 하겠지만 하나마이크론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이닉스 내년 공간이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내년 28년도, 29년까지는 일정 어느 정도 물량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올 종목이라 가져와 봤고요. 기술적으로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목표가 3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2월에 더 좋은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